네, 그러면 이번 설명의 두 번째 순서 2024년, 2025년 어쨌든 그 미국 치대 학부에 대한 입학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치대도 이제 의대하고 거의 많이 비슷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4 플러스 4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학부 4년을 마친 후 이제 치대에 입학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학부에서 4년간 치대 입학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되죠.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중요한 것들이 이제 필수 과목, 그러니까 의대와 거의 비슷하죠. GPA 필수 이수 과목, 쉐도잉, 클리니컬 리코드 같은 어떤 메디컬 발런티어나 액티비티들 준비하고 3학년 정도 됐을 때 이제 보통 치대 입학 시험 DAT 시험을 보고 그리고 나서 3학년 마치고 또는 4학년 마치고 어플라이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의대하고 거의 비슷한 부분들인데 치대도 역시 이제 의대만큼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3.8 이상은 나와야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이제 액티비티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동일하지만 아무래도 치대 같은 경우에는 낙터 쉐도잉을 받을 때 치과 의사 쉐도잉도 굉장히 좀 필수적인 것 같아요. 요즘에 점점 더. 원래는 사실 치대를 가는 학생들이 뭐 이제 일반적인 외과 의사 쉐도잉을 한다든가 해서 큰 차이는 없었는데 요즘에는 많은 학교에서 치과 의사에 대한 어떤 쉐도잉을 최소한 몇십 시간 이상은 가져야 된다고 명시를 하진 않지만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미국 치대나 미국 통합 치대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게 치대에 대한 입학 가능성을 먼저 중요시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 치대는 원래 이제 76개 정도 치대가 있고 이 중에서 보시면은 이제 약대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50, 160개 정도 그리고 미국 의대도 한 160개 정도가 있는데 그에 비해서 치대는 76개 정도로 굉장히 좀 작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유학생 같은 경우에 75, 6개 정도의 치대 중에서 45개, 47개 정도 치대만 유학생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치대 역시 이제 영주권이나 시민권자를 우선적으로 90% 이상을 모집하고 TO를 준비하고 있고 나머지 TO에서 이제 10% 미만에서 유학생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 입장에서는 쉽진 않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의대보다는 한 유학생일 경우에 치대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2023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미국 치대, 전체 치대에 지원한 지원자가 6만 8천 명 정도가 지원을 했고, 이 중에서 지원자 중에서 4.8%가 유학생이었는데, 생각보다 유학생 수가 꽤 많죠. 의대에 비하면 지원자도 유학생이 많죠. 아무래도. 그렇게 되고, 이 중에서 13,000명 정도가 합격 오퍼를 받았고, 유학생이 3.5% 정도 오퍼를 또 받았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미국 치대에 등록까지 완료한 학생이 여기 보실 것처럼 6,300명. 굉장히 많이 없어졌죠. 13,000명에서 6,300명. 이 이유는 아무래도 치대나 의대도 마찬가지지만 어플라이를 할 때 10개 이상 치대를 지원하잖아요. 중복으로 합격 오퍼를 받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유니크한 어떤 값으로 따지면 한 학생이 이제 치대 들어가는 경우가 이제 6,300명으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6,300명 중에서 5.7%가 합격했다. 그러면 300명이 좀 넘죠. 그래도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사실. 그렇게 되고, 전체 치대 합격률은 19%, 그리고 이제 최종 이제 치대 등록률까지 따지면 48%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한인 교포들도 의대보다는 치대를 조금 더 집중해서 1순위로 지원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무래도 의대든 치대든 의사가 되기 위한 방법들 중에서 가능성이 치대가 좀 더 결국은 한인 교포들조차도 높기 때문에 그렇게 보죠. 그만큼 이제 의대를 들어가는 게 만일 유학생일 경우에 정말 정말 어려운 거고 한국에 있는 시민권 영주권자를 할지라도 사실 만만치는 않은 건데 그래서 의대냐 치대냐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치대 지원에 관련돼서 유학생 관련된 통계를 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좌측표의 학교들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이제 한국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고 지원을 많이 하는 학교입니다. UPenn, 케이스 웨스턴, NYU, 컬럼비아, 뭐 템플, 메릴랜드 이런 쪽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명문 치대라 이렇게 손꼽히는 곳들이죠.
근데 이제 이 일곱 개 치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펜부터 메릴랜드까지 일곱 개 치대에 유학생이 지원을 해서 합격까지 한 경우가 2022년도에 228명이었습니다. 일곱 개 치대에 228명이 몰리고 합격했고, 그러면 지원자는 더 많겠죠? 그러면은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의 치대 유학생이 지원 가능한 학교가 총 45개 정도가 있다. 이렇게 보면은 나머지 38개 치대에 132명의 유학생이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한 60명 정도가 전체 합격했죠.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한국에 있는 학생들도,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한인 교포들도 보면은 너무 이제 특정 학교들만 많이 몰리고 있어요. 그 학교가 유학생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유명한 학교, 나한테 잘 알려진 학교들만 많이 보다 보니까 그쪽에 몰리면 경쟁률도 높아지죠. 유학생끼리의 경쟁률도. 그래서 미국 치대를 지원할 때는 더 넓게 보시라. 총 45개 전체 치대를 보시고 전략적으로 지원을 하면 합격 가능성이 유학생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만 알려진 것 말고 더 넓게 봐야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고 가능성도 높아지고 여기 지금 7개 치대를 제외한 나머지 38개 치대 중에서도 너무 좋은 치대들이 많거든요. 한국에는 알려져 있지만 미국에서는 유명한 치대들 그런 쪽도 많이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의대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미국 치대 지원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요소들이 뭐가 있냐? 똑같습니다. GPA 가장 중요하고요. 필수 이수 과목, 이수를 안 하면 지원 자체가 안 되죠. 그다음에 DAT 시험이 있고 메디컬 액티비티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측에 있는 것도 거의 뭐 동일하죠. 그리고 지금 이 치대에서 필요한 어떤 필수 이수 과목들인데 이것도 학년별로 거의 동일합니다. 의대하고 거의 동일하죠. 동일한데 여기서 좀 차이가 나는 건 생각보다 이제 의대에 비해서 한두 개, 두세 개 과목씩은 좀 달라요. 그리고 의대나 치대별로도 요구하는 과목들이 살짝씩 바꿔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의 치대 중에서도 상위권 치대들은 더 까다롭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1학년 때 젠캠, 젠바이오, 매스 칼큘러스, 잉글리시 라이팅 이런 건 기본이지만 2학년 때 이제 올고, 바이오캠, 피지올로지, 아나토미 이런 것들 말고도 어떤 학교에서는 이놀가닉 케미스트리, 무기화학이라는 것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특정한 학교에서는 뭐 하다못해 주올로지, 동물학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봐야 된다,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학생이 학부 전공을 선택할 때 프리메드가 유리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가급적 프리덴탈 트랙으로 선택하시는 게 나중에 추천서를 받을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프리랜서 어드바이저한테 지원받는 것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목과 상관없이 BS에서 다른 전공을 선택하면 이제 학생들이 그 전공에 대한 교양 과목이나 전공 필수 과목까지 들어야 되다 보니까 더 이제 부담이 커질 수 있죠. 여기 션 선생님께 질문을 하고 싶은 거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의대 목표 학생은 프리메드, 치대 목표 학생은 프리덴탈.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션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는 일반 BS로 입학하는 것보다 프리메드나 프리덴탈로 입학하는 게 의대 치대 입학에 어느 정도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우선 그 프리메드와 프리덴탈은 말 그대로 프로그램으로서 각 학교마다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 다른 전공으로 입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본인들의 경로가, 본인들의 진로가 매드 또는 덴탈 쪽으로 정해진다라고 한다면은 이 프로그램 또는 이제 클럽에 이거에 대해서 가입을 함으로써 이 담당을 하는 교수님의 추천서가 필요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 메디컬 스쿨에서 이제 요구하는 추천서의 가장 첫 번째는 이러한 프로그램 담당 교수의 추천서를 받기 때문에 네, 무조건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진로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은 네, 훨씬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똑같아요. 이제 정리를 해보면 미국 치대 이제 뭐라고 할까 가능성, 입학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대학 학부를 어떤 곳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시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BS보다는 또는 BA보다 프리메드, 프리덴탈이 유명하고 유리하고 그다음에 GPA 획득이 유리한 최상위권보다는 중상위권이 낫지 않겠냐. 그다음에 학교의 의대 치대를 운영하는 대학이어야 된다.
반드시 치대는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대학 병원까지 있으면 더 좋겠죠. 치대에서 요구하는 액티비티의 이제 클리니컬 리코드 아니면은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실험 실습 리서치 이런 것들을 병원에서 하기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요즘에 사실 미국 통합 의대보다 더 핫하죠. 통합 시대. BS DDS, BS DMD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조건은 거의 비슷합니다. 통합 의대랑 비슷한데 통합 의대보다는 조금 더 낫다고 보시면 되지만 그래도 한국에 있는 학생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인터내셔널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영주권 시민권자를 할지라도 결국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아웃 오브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쥐어짜서 성적은 최대한 높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BS, DDS 프로그램은 이제 다 아실 거예요. 학부, 학위, 시의학 학위 합쳐놓은 결합해서 고등학생이 이 두 개 통합 과정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BS, DDS도 8년짜리가 기본이지만 7년, 6년, 하다못해 5년짜리 프로그램도 있는데 사실 5년, 6년 짜리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렸죠. 학부 과정이 줄어드는 거라고 방학이 없습니다, 일단. 어떻게 학생이 버틸 수 있을까? 버티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지금 학생이 공부를 잘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BS, DDS 이 통합 치대 프로그램이 학부생이 학부 과정을 거쳐서 치대 과정까지 진학하는 것을 100% 보장 절대 안 합니다. 이걸 보장하고 있는 걸로 많은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프로그램이 본인이 어플라이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자기가 본인이 이제 오퍼를 받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셔야 돼요. 어떤 걸 보장받고 어떤 게 조건이 있는지 덴탈스쿨 들어가기 위한 학부 과정에서 어떤 조건이 있는지를 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난감해질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학생의 컨디션과 공부 성향까지 파악하셔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이제 BDS, BSDDS 중에서 DAT도 생략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학교들이 DAT 조건을 유지한다든가 아니면 GPA 조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보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BSDDS의 그 단점들이 있는데 이렇게 압축되고 고도로 집중된 커리큘럼을 요구하는 경우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학생들이 항상 전체 프로그램 과정도 이해해야 되고 여름방학에도 수업 참여해야 됩니다. 한국에 거의 못 오죠, 거의. 그리고 그래서 이제 캠퍼스 어떤 뭐 사회생활, 캠퍼스 뭐 과외 활동, 여러 가지 이런 활동, 이런 거는 거의 포기를 해야 될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제 BSDDS의 그 정말 빡빡한 이 일정 때문에 어, 반복 수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 뭐예요? GPA가 안 좋고 어떤 특정 과목에서 B나 C가 나와서 어떤 페일을 했다. 재수강, 리테이크가 어렵습니다. 시간이 안 나오죠. 다른 것, 그 다음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학생은 BSDDS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덴탈스쿨 확정받을 때까지는 거의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그것만 계속 파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학생이 굉장히 이제 고생을 각오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퍼를 받았다고 해서 절대 기분 좋아하기만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죠. BSDDS 중에서 많은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NYU, 뉴욕대 NYU에 이제 BADDS, BSDDS 프로그램이 있는데 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보면은 이제 뭐 AP 캠 바이오 피직스 뭐부터 해가지고 네 과목 다섯 과목 정도 이제 뭐 4.5점 맞고 SAT 1570, 80 정도 넘고 하는데 이것도 뭐 거의 이제 4.0 고등학교 GPA 만점 뭐 거의 이제 무결점으로 가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NYU에서는 무조건 바이패스가 아닙니다. GPA뿐만 아니라 DAT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NYU뿐만 아니라 뭐 많은 학교들이 DAT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닌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드뭅니다. 그거는. 같은 학교 내에서도 어,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같은 학교도 NYU에서도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바이패스도 있고 DAT가 필요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프로그램을 잘 봐야 된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합치대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합치대 중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죠. 같은 학교 내에서도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고 예를 들면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가 있어. 그거는 이제 덴탈 스쿨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KS 웨스턴 리설브 덴탈 스쿨이 여러 개의 미국 대학교 학부와 MOU를 맺고 그 학교들과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종류나 이름이나 성격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스 1 같은 경우에는 GPA만 유지하면 덴탈스쿨까지 통과하는 이 과정인데 정말 이거는 학교별로 몇 명 뽑지도 않아요. 전체 학생, 뭐 유학생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상관없이 1년에 몇 명 뽑는 이런 경우 이제 케이스 1으로 들어가는 경우인데 정말 그냥 완벽한 학생이어야 되겠죠. 그런 학생인 경우고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이제 통합지대가 이런 경우입니다. 이게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NYU처럼 GPA와 DAT는 요구할게. 다른 거는 뭐 학교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요 두 가지는 해야 덴탈스쿨 들어갈 수 있어. 이런 경우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가장 문제라기보다는 가장 이제 이런 경우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00% 선발 뭐 이런 퍼센테이지나 숫자는 그냥 의미상으로만 받아들여 주세요. 딱 200%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그러니까 치대가 여러 대학교 학부와 MOU를 맺고 그 대학들이 10명, 20명, 30명씩 계속 하게 되면은 모집을 하면은 150명, 200명, 300명이 되겠죠. 어떤 특정 덴탈 스쿨을 가기 위해 들어온 학생들이 그 중에서 이 덴탈 스쿨은 결국은 어떤 커트라인 안에서 상대 평가로 학생들을 쳐내고 최종적으로 이 덴탈 스쿨도 입학 정원이 있잖아요. 50명이면 50명, 나머지 150명은 다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GPA와 DAT와 액티비티가 아주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이 유지되는 곳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학생들이 잘 보시고 뭘 보장해주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 가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BS, DDS에서 제일 좋은 거는 학부 한 군데와 치대 한 군데만 이렇게 MOU 돼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유니버시티가 있다든가 아니면 노바 사우스 웨스턴 뭐 덴탈 스쿨이 있다고 하면 이 치대에서 이 학교의 학부에 있는 학생들만 모집한다는 거죠. 한 학교와 한 학교끼리만.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해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입학의 문턱이 좀 좁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프로그램을 잘 보시고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그 BSDDS 합격했다고 기뻐할 게 아니라 잘 따져보고 최종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이 현재 지금 의대 그 페이지에서 보셨던 슬라이드에 보셨던 내용이에요. 학생이 고등학교의 학생일 때 이제 미국 치대에 입학하는 여러 루트별 난이도가 있는데 여기도 같은 내용입니다. 가장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BS, DDS일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상위권 프리덴탈, 세 번째가 상위권 BS, 네 번째가 중상위권 프리덴탈. 그래서 저 같으면 물론 학생이 어떤 희망하는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하면은 도전해보고 싶다면 그렇겠지만 중상위권의 프리덴탈, 아까 말씀드렸죠? GPA 따기 좋고 학교에 병원이 있고 그 메디컬 센터가 헬스케어 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의대 치대를 운영하는 중상위권 프리덴탈. 저는 사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대학교 학부가 어디 나왔냐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판단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어플라이를 할 때 10개, 10 이상의 대학을 지원하겠지만 그중에서 이제 그룹핑을 해서 뭐 BS, DDS도 지원해보고 나머지 프리덴탈 중상위권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보겠죠. 그래도 본인이 입장에서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마음속에 1순위나 2순위의 어떤 희망하는 대학이 있겠죠. 그거를 너무 높은 학교를 바라보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의대처럼 아까 지금 현재 학생이 고등학교 학생 11학년, 12학년일 경우에 미국 치대 이제 그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 프리덴탈 트랙 어떤 통합 치대 지원을 위해서 타임라인을 또 정리를 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션 선생님께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프리 덴탈 트랙이라 했었을 때 프리 메드 트랙과 그렇게 큰 차별이 있거나 차이가 있을 것 같진 않고 우선 이제 아무래도 둘 다 그 메디컬 쪽 메디슨의 필드다 보니까 AP 과목 같은 경우도 이제 과학 기초 과목들 위주로 하고 이제
굳이 DAT와 MCAT의 차이라고 했었을 때 두드러지게 하는 건 이제 Perceptual Ability Test, PAT 정도일 텐데, 그거는 실은 내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메디컬 스쿨 또는 이제 덴탈 스쿨 전부 다 그리고 굉장히 컴페티티브한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그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AP와 SAT 그리고 GPA 관리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들을 맞춰서 준비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2학년, 지금 이제 12학년 이제 급한 학생들, 시간 얼마 안 남았죠? 이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션 선생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12학년 학생들이 이제 실은 내 도움이 가장 많이 어떻게 보면은 11학년은 준비 기간, 정말 그 기간 동안에 10학년부터 실은 이미 진작부터 준비 시작을 해야 되고요. 9학년부터. 12학년의 학생들은 이제 본인이 갖고 있고 본인이 이제 갖추어진 것들을 바탕으로 베스트 아웃핏을 찾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본인이 찾거나 이제 도움을 받아야죠.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제 칩션 프로그램, 우스터랑 이제 케이스 웨스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장단점을 되게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사님께서. 네. 그래서 어떤 쪽으로 가는 것이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잘 맞을지 그 학생의 현재 상태나 그런 것들을 정확히 분석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 당장의 학교 입학, 이제 그 학부 입학, 언더그레이드 입학의 목표가 아니라 목표는 덴탈 스쿨 아니면은 그 이후에 이제 프로페셔널 커리어를 수행하는 것,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라고 생각을 하고, 네,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부분에서 플래닝을 굉장히 잘 해줘야 될 시기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